자, 1편을 하다가 저희가 내용이 많아서 2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전에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해서 책을 소개하면서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수준에서 독서력이 멈춘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을 가지고 수능을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그 뒤에 사실 책이 잘 안 읽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고학년에 독서법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두면 아이의 독서력은 물론이고 사실 성적도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에서 오늘은 그 최상위로 가는 초등 고학년 독서법을 핵심적인 내용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독서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다독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정독, 그리고 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제 고학년 독서로 넘어오면 아이가 이제 저학년 때 흥미를 잘 붙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아이의 독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가 4가지인데요.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정독을 하라는 거예요. 정독으로 독서력을 키워라. 근데 고학년 독서법을 1편에서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아이에게 지식서들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잖아요. 그 지식서든 사실 이게 뭐 가볍게 읽을 만한 책들은 아니죠. 읽고 나면 정보들이 머릿속에 사실 기억에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건 읽고 나면 사실 뒤에 독서 활동 같은 것들이 꼭 이어져야 기억에 나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흐름, 시대에 대한 부분, 역사의 흐름, 그 다음에 사건, 모든 게 다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고 나면 뒤에 이제 자세하게 활동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 정독으로 읽으라는 거는 아이가 이제 문학 독서도 읽지만 비문학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독서에 읽는 방식들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만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럼 아무래도 시선 처리 같은 것들이 달라요. 아이가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그거를 한번 그때 보니까 테스트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도대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아이인데 왜 독해력이 이렇게 떨어지지? 그래서 봤더니 아이의 안구 흐름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보고 그냥 바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단어들만 보고.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는 좀 더 하나하나를 단어를 좀 정확하게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정확히 책의 주제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학년은 아시겠지만 매우 바쁩니다. 사실 제가 3학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학기가 지나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바쁘지? 이 얘기를 점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4학년은 더 바쁘고 5학년, 6학년 당연히 점점 바쁘겠죠. 할 거리들이 방대해지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책을 읽을 때 매주 한 2권 정도를 목표로 한번 읽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권을 읽는데 2권의 독서를 예전에는 이제 매일 했다면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자기 전에 시간을 내도 좋지만 주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은 독서 시간으로 아예 아이에게 머리에 인식을 시키고 매주 같은 시간, 토요일, 일요일 내가 일어나서 좀 느긋하게 일어나서 뭐 오전 9시부터 뭐 10시까지 하겠다.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다 이제 숙제할 거 해놓고 정리해놓고 자기 전에 편안하게 1~2시간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이용하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록을 작성하라는 거죠. 이 목록은 아이의 독서 이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학년별로 사실 필독서들이 추천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필독서를 보면 겹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나이의 성장에 맞춰서 학년별로 추천된 도서들, 어떤 책에서는 사실 필독서를 그럼 꼭 읽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가이드가 돼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찾아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이드를 맞춰서 아이에게 학년별로 책을 읽히면서 매주 2권을 목표로 해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지만 영어 단어는 학원에서도 뭐 열심히 시키고 또 집에서도 시키고 해서 영어 단어 이제 외우는 건 좀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게 한국어다 보니까 한국어 낱말을 따로 익히거나 아이한테 열심히 막 이렇게 시키진 않잖아요. 받아쓰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국어 어휘를 반드시 익혀라는 거예요.
어휘에 대한 부분은 뭐 외국어, 순우리말, 한자어, 간영구가 있는데 이거는 수능에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아이가 한자어의 뜻을 몰라서, 의미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 부분을 공부를 시키면서 독서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이제 아이에게 지금 저녁에 이렇게 책을 읽어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모를 만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책을 읽다 갑자기 애석하게도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한자어죠. 근데 애석하다는 뜻이 얘가 뭐 서운하단가 뭐 어떤 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맥 흐름에서. 그래서 애석하다는 거는 뭐 슬프고 뭐 서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애와 석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한 번만 사실 짚어주면 아이가 그냥 이게 막연하게 하는 거가 아니라 명확하게 딱 들어오니까 다음에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이런 얘기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학년부터는 사전을 적극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사전을 찾아볼 수 있고 인터넷 사전으로 간단하게 검색해서 또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어휘를 잘 익히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도 정독 독서랑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읽을 때는 잘 안 보이는 단어들인데 정독으로 읽다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사실 한 페이지에 단어가 몇 개 나오면 이제는 그냥 책에 바로 쓰는 거죠. 공책을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책에다가 모르는 단어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써서 애석하다 쓰고 그 뒤에 뜻 써놓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읽을 때도 그 책의 그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독서 후에 대한 건데요. 독서 후 책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독후 활동을 예전에는 단순하게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학교에서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 이야기를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뭐 이순신에 대한 책을 읽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전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통솔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정말 깊이 있게 아이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 전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위인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책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책이 관점에 따라 다르게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도 평가가 다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훨씬 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고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이때는 사실 이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이제 그 책을 읽고 발췌하고 기록하고 아이의 생각을 이제 정리해 본다고 했잖아요. 하고 친구와 토론하는 거. 토론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사실 토론도 학교에서 토론하는 시간은 좀 부족하고, 또 이제 토론 수업을 하는 데서 가서 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시간을 따로 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은 책을 좀 아이가 읽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좋고, 형제 자매끼리 좀 터울이 짧다면 좀 유사한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것도 좋고, 부모랑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엄마의 평가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때? 그러면 감상문이 아닌 책의 평가 자체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고, 그리고 그 정리된 생각을 책 앞에, 책 뒤에 아니면 붙여서 노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기록물들은 아이가 커서도 볼 수 있게 간직하면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4학년 때 읽었던 책을 6학년 때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또 본 다음에 다시 기록하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키인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독으로 독해력을 키워라. 네, 정독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2권의 책 읽기를 하되 책을 읽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서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아이가 읽어야 될, 올해 5학년이 됐어?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좋아. 한 달에 8권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목록으로 이렇게 엄마가 좀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그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죠. 저는 사실 책장에 미리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영어 단어만 외우지 말고 한국 어휘를, 낱말을 깊이 있게 익혀라 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서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특히 책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책을 얘기하면서 사실 뭐 최상위권 이런 거를 얘기하긴 그런데 책이 인생 전반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딱 갈라지는 부분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과 나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독서광이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좋은 정보를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습득하는 거는 정말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고학년에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주면 중학교 가서도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지식들이 쏟아질 때 들어오니까 그때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격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년, 고학년 기간, 특히 5, 6학년 더 집중해야 될 나이일 것 같고요. 요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해 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